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호입니다. 11월 12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메일을 확인했는데요. 데이터 히어로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굉장히 반가운 이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미주 초에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미주 초는 미국 주식 초등학교의 약자고요. 11월 21일부터 저희가 첫 번째 촬영을 시작할 텐데요. 대상자는 주식 투자 입문 초보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굉장히 좀 간단한 기초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주식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셨던 김인중 대표님께서 미주은 채널에 등장하셔서 무료로 제공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나는 미국 주식 투자가 너무 버겁다, 모르는 단어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 때문에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요, 앞으로 미주초와 함께 해주시면 미국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재미있고 쉬워질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비스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이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김인중 대표님께 기니 지수 이동 평균선을 좀 개발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 이동 평균선 개발이 완료돼서요, 방금 전에 초이스 스탁에 적용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 평균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SMA라고 부르는 단순 이동 평균선이 있고요. 두 번째는 EMA라고 부르는 지수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단순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은요, 20일 동안 종가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을 계속 찍어서 이어나가는 그런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20일 전에 있었던 주가랑 지금 현재 주가랑 비중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최근의 주가가 조금 더 비중 있게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EMA입니다. 지수이동 평균선은요, 최신 주가에 조금 더 비중을 주면서 추세가 변할 때 이 부분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동 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구사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주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수 이동평균선 개발을 부탁드렸고요. 이번에 데이터 히로, 즉 초이스 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요, 인베스팅 쪽에도 제가 같은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지수 이동 평균선이 적용이 됐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팔란티어 페이지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팔란티어처럼 이렇게 펀더멘탈이 튼튼하지만 굉장히 고평가된 주식은요, 웬만한 시스템은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킹알파도 마찬가지로 팔란티어의 매수 의견을 주지 않거든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통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매수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팔란티어의 지수 이동평균선은 여기쯤에서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줬습니다. 요쯤인가요? 조금 더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요. 5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12일에 이동평균선 현황을 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20일 이평선 단기선이 있고요, 중간에 60일 이평선 중기선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0일, 즉 장기선이 떨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선배열이 돼 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 선이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지수 이동 평균선을 이용을 해서 팔란티어의 주식을 분석하고 있었다면요, 지난해 5월 12일에는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매도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세 선이 우상향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식을 지켜라, 이러한 신호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5월 12일 날 만약에 팔란티어를 샀다면 그 매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2일로 돌아가 보죠. 자,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당시에 팔란티어 주가는 9.5달러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활용했다면 팔란티어의 주식을 무려 10달러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있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팔란티어 주가는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멋진 분석 툴을 이번에 김인중 대표님께서 과감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 미준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초이스 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1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자주 봤던 그림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2023년 내내 그리고 2024년 들어서도 초반까지는요. 우리가 보통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7개 종목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종목만 매일매일 신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정말 500대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게 S&P 500인데 그중에서 서태지라고 부르는 6개 종목만 올라가는 굉장히 불균형한 이러한 시장의 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를 보시면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6개 종목 중에 구글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이 하락을 했고요. 대신에 테슬라도 올라갔고 나머지 아이들이 올라가는 서태지를 제외한 아이들만 상승하는 굉장히 반대 현상이 어제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면요. 작년에 이렇게 매그니피센트 7 중에 6개 종목만 신나게 달린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높은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상승 추세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성장이죠.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것은요, 경기를 타지 않고 또 경기 순환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건 경제가 나쁘건 계속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잡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은 부채가 전무하거나 부채가 있어도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대한 현금을 이용을 해서 이 이자 놀이를 하는 이러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그런 이유로 메가테크 기업은 금리가 높아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주가가 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요, 트럼프 시대가 점점 밝아오면서 연준에서는 2번 연속으로 금리를 하락시켰고요. 따라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더욱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관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툴이 마련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저가 정책으로 인해서 덤핑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위협할 수 없는 하나의 보호막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법인세도 낮춰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경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는 소형 주식 그리고 경기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S&P 500의 마켓 프레스 시장의 폭은 아직까지도 넓은 추세가 유지가 되겠죠. 지금 현재 64.8%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자랑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무려 72.96%나 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모멘텀은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의 변동성 지수 빅수도 괜찮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5.05를 마크하면서 아직은 변동성이 극심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20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어제 67에서 69까지 2단계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탐욕이 조금씩 넘쳐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요, 조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75를 넘어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너무나 많은 탐욕이 넘쳐나게 되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켓 스코어입니다.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도 68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과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조금만 더 가면 탐욕으로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미존 탑 70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즘에는요, 한두 종목씩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꼭 생기는데요. 어제 역시도 B2가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B2의 주가가 어제 하루 동안 무려 26.46%나 추가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상승하면서 B2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B2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달 동안 수익률이 무려 82%를 넘어가는 굉장한 모멘텀을 뽐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테슬라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커다란 수혜주였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8.96%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단 일주일 만에 44%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7.39% 올라가면서 이제 87,810에 가 있는데요. 한때는 거의 9만 달러를 육박하는 굉장한 모멘텀을 발휘했었습니다. 다음에는 TNA 4.45%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일주일간 수익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에는 제타인데요. 제타 역시도 어제 3.26%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일주일 수익률이 33.99%를 찍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타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6%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타의 어닝 결과는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4분기의 가이던스도 그렇고요. 2024년 전반적인 가이던스를 또 한 번 상향 조정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치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닝 결과에서 매출의 컨센서스를 맞추지 못하면서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실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팔란티어인데요. 3.17%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어느덧 팔란티어의 주가가 60을 넘어서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WM, 러셀 2000을 추종하는 ETF가 1.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구글이 1.12% 소폭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떨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AI 수혜주였죠. AMD가 0.41% 하락했고요. 우버가 마이너스 0.54, 메타 마이너스 1.0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7, 앱러빈 마이너스 1.23, 엔비디아 마이너스 1.61,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2.5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90, TSMC가 3.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연일 미국 증시가 급상승 추세를 지켜내면서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요, 기분이 좋은데 한편 걱정되는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이러다가 급락하면 어쩌지? 이러한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보여주는 미국 증시의 단기 전망을 여러분들과 먼저 공유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S&P 500은 11월 8일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이 적어도 17%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요,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예외 없이 매번 상승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계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요. 적어도 17% 이상 올라간 경우, 따라서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던 경우를 쭉 나열해서 봤더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미국 증시의 역사죠. 켄터 피츠제럴드의 수석 이사 에릭 존스턴이 나오는데요. 1954년 이후에 S&P 500이 11월 8일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이 적어도 17% 이상 상승한 경우는요, 총 17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17번 모두 그 이후 연말까지 추가 상승했고요. 평균 상승률은 무려 4.3%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역사가 또 한 번 반복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4%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긍정적인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시기는요,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S&P 500은 25.18%나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2월 31일까지 1.4% 추가 상승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2024년 현재까지 S&P 500은요, 11월 8일까지 25.2%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7번의 통계를 보시면요, 평균적으로 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23.64%, 따라서 올해랑 많은 차이가 나지 않죠? 근데 그리고 나서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무려 4.4%나 추가적으로 올라간 역사가 있다. 따라서 올해도 역사가 반복된다면 4%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지수 출시 이후, 따라서 같은 기간 동안 12번인데요. 왜냐하면 5번은 러셀 2000이 없었다는 거죠. 12번 중에 11번 상승했으니까요. 딱 한 번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은 2.6%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주도 함께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승장은 늙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통계다. 상승장은 늙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그냥 주가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악재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면요, 상승장이라는 추세는요, 결국은 촉매제가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 뭐 하락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추세가 있을 때는요, 이 추세를 전환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계기, 즉 카탈리스트가 없이는 무조건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겠지. 이러한 예상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준비된 기사 역시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번에는 내년까지 미국 증시가 7천을 찍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S&P 500이 6천을 찍었죠. 따라서 7천까지 가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17% 가까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굉장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야데니 리서치라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의 백악관 행정부가 미국 증시에 기름을 부으면서 내년 말까지 S&P 500 지수는요, 7천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주식시장에 폭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폭등 리스크는 영어로 멜트업 리스크라 그러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좀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거죠. 따라서 펀드멘탈을 초과하는 굉장히 엄청난 폭으로 급등 추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버블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데니는 11월 10일 메모에서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소비자 및 기업 낙관주의 지표에서 야수의 기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동물처럼 야수의 기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비이성적인 활기가 시장 붕괴의 무대를 마련할 수 있는 주식의 멜트업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 싹쓸이 가능성으로 촉발된 랠리를 연장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이 됐고요. 월요일 S&P 500은 지난주 4.7% 상승한 후 처음으로 6천을 넘어섰고요. 쉬운 한 번째 사상 최고치인 2024년 종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거죠. 지금 2024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사상 최고치를 쉬운 한 번이나 갈아치웠다. 굉장한 모습을 미국 증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데니는요, 주식시장이 경합 없는 대선과 트럼프의 승리에 흥분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의 행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친기업적인 그런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S&P 500의 내년 그리고 2026년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야데니에서 얘기하는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 같냐면요. 결국은 펀더멘탈, 즉 EPS가 올라갈 것이다. 펀더멘탈이 향상되면서 기업의 실적이 향상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감세가 정부 수입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정부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한 가지의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래 현금 프로필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주식 투자자에게는 커다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뭐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건 나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골드만 전략가들은요, 국내 법정 세율이 1%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S&P 500 주당 순이익이 1%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법인세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야데니 리서치는요, 트럼프가 법인 세율을 21%에서 15%로 굉장히 빠르게 낮출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요, 2025년 내년에 S&P 500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의 275달러에서 285달러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S&P 500의 2026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는요, 300달러에서 32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리서치 회사는 S&P 500의 올해 연말 목표를 6,100으로 올렸는데요. 그리고 2026년은 8,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6년 목표 주가가 8,00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따라서 역으로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자, 들어가서 8,000을 일단 찍고요. 8,000 나누기.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나와 있죠. 2026년에는 어느 정도의 주당 순이익이냐면 $3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320으로 나눠야겠죠. 그렇게 되면요 25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야데니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2026년이 됐을 때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500대 기업이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EPS의 합은요 다 해서 $320로 상향 조정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25배가 지켜질 수 있다면, 유지될 수 있다면 결국은 8,000까지 S&P 500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20년대 말까지 2030년이 되면요 S&P 500 지수가 만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현재 6,000에서 66.6%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5년 동안 66.6%는요 엄청난 수치는 아닙니다. 보통 S&P 500이 평균적으로 1년에 10%씩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과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차트 하나가 나오는데요. 아래 차트를 보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지난주 S&P 500 지수는요. 2016년 당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당선되었을 때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6년인데요.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올해는 그 급등 추세를 넘어서는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2016년에 트럼프 당선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그 이후의 추세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번에도 주가가 급등했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데니가 보기에 미국 주식시장의 2020년대 화랑 시나리오, 이거는요 2020년대 내내 계속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2.0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야수의 기운에 힘입어서 활기를 띠고 있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야데니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전쟁이 조만간 해결되면요 동물적인 심리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종식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상승 추세가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회사는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사에 대해서 우려하면서요. 1990년대 스타일의 멜트업이 발생될 확률을 20%에서 25%로 높인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1990년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대 바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25%나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2020년대의 화랑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50%에서 55%로 높였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2020년대 화랑 시나리오에 의하면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엄청난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요. 예전에 닷컴 버블이 그랬던 것처럼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년대가 끝날 때까지 또 다른 약세장, 베어마켓이 예상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몇 차례 조정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세는 지켜지기가 어렵죠.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기사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주가 상승을 점치는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요, 본인이 계획했던 현금 비중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혹시 모를 단기적인 조정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현금 비중 목표는요, 절대 금액보다는 퍼센티지로 설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의 현금 비중 목표가 20%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급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비중이 갑자기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급등한 상승주에 찾아오는 조정장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폭등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모습을요, 혹시 폭락하면 어쩌지?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쯤 조정이 오려나? 나는 현금이 좀 있는데 이렇게 기대하면서 느긋하게 상승장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요, 10% 내외로 하락했다가 몇 달 만에 반등하는 조정장이 아닙니다. 조정장은요, 리스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저가 매수 기회다. 왜냐하면 한 2, 3개월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따라서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20% 이상 폭락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하락장입니다. 2022년에 우리가 끔찍한 하락장을 견뎠는데요. 그거 역시도 역사적인 하락장에 비해서는 끔찍한 수준이 굉장히 적었죠. 따라서 실제로 베어마켓이 찾아오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락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무기가 하나 있죠. 각 종목의 모멘텀, 그리고 이동평균선 투자법에 입각한 투자 비중을 조절하면서 실천하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예고 없이 찾아온 베어마켓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변신돼 있을 것이다. 제가 최근에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굉장히 여러분들께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베어마켓이 찾아왔을 때 우리 포트가 좀 비어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20종목을 포트에 넣고 있었는데 이동평균선 투자법이 하나 둘씩 매도를 외쳐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비중을 많이 줄여야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실제로 베어마켓이 가속화될 때는요, 이런 이동평균선 투자 덕분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현금 비중이 가장 높게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근 들어 가장 훌륭한 모멘텀을 자랑하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베팅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고무된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은요, 암호화폐 친화적인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이미 10만 달러라는 획기적인 가격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은, 특히 옵션 투자자들은요, 비트코인이 연말에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베팅에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요, 월요일 처음으로 8만 2천 달러를 돌파했고요, 화요일 새벽에는 무려 8만 9,650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후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은요, 들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던 트럼프는 올해 비트코인 비축 기금을 설립하고 업계 단속을 주도했던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고하겠다, 이런 공약까지 했죠. 그러면서 유권자와 기부금을 유치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해 전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를 위한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인 디라이브의 설립자 닉 포스터에 따르면요, 미국 대선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트레이더들이 12월 27일에 만기되는 10만 달러 콜 옵션에 대규모로 베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콜 옵션은 구매자에게 특정 날짜까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금융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특정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리고 미리 정해진 가격, 행사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죠. 그게 지금 10만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날짜는 만기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12월 27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콜 옵션을 구매하면요, 트레이더들은 기본적으로 12월 27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데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만기일까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실제로 10만 달러에 도달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요, 트레이더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10만 달러에 가지 못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옵션은 무가치하게 만료가 된다. 그 얘기는요, 휴지조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트레이더들은 옵션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프리미엄을 모두 잃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미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수료가 되는 거고요. 옵션을 산다는 거죠. 프리미엄을 주고 옵션을 샀는데 이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면 10만 달러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옵션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옵션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옵션을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은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거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옵션 시장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베팅이 나타나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만 있다는 것이 아니죠.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포지션을 해칭하거나 아니면 단기 가격 변동에 대한 투기를 위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옵션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저 역시도 옵션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 옵션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옵션의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 얘기는요,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기사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가까운 미래에 급상승할 수 있다라고 믿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이 굉장히 대담한 고위험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대처럼 저 역시도 비트코인 상승이 10만 달러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였던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웨드부시라는 투자 기관에서요, 테슬라가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된 AI 주식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시죠. 테슬라 주식의 주가는 트럼프 2기 집권 하에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스는요, 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에 $300였는데요. 이번에 $400로 상향 조정하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 매수를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테슬라 주가가 40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금요일 종가 대비 약 25%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승리를 목표 주가 변경의 촉매제로 뽑았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겼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300에서 400으로 올라간다. 따라서 펀더멘탈은 관계가 없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이브스는요, 트럼프의 백악관 승리는 향후 몇 년간 테슬라와 머스크의 자율주행 및 AI 스토리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는요, 회사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에서 파괴적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라고 아이브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트럼프의 승리는요, 지난 몇 년 동안 테슬라가 직면했었던 연방 규제의 거미줄을 더욱더 걷어낼 것이다. 제가 볼 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승리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그냥 일론 머스크랑 친하다, 이 의미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테슬라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잖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요, 규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규제적인 문제를 트럼프가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테슬라 전략 비전의 다음 단계인 자율주행 및 AI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테슬라는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AI 기업으로 남아있는다, 이렇게 지금 아이브즈가 주장합니다. 나머지 AI 수혜주는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테슬라는 AI 수혜주인데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저평가됐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머스크는 트럼프의 백악관 승리에 전략적이고 커다란 베팅을 한 것이며, 이제 테슬라와 머스크는 새로운 우호적인 규제 시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테슬라 강세를 위한, 시대를 위한 베팅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와서 백악관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것은요, 정말 시대를 위한 베팅이었다.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AI 시대가 드디어 이 일론 머스크의 베팅 덕분에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브스는 AI와 자율주행 기회만 해도 테슬라에 약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를 염두에 두면 현재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1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400을 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리베이트와 세금 인센티브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도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부정적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의 더 엄격한 관세와 더불어서 오히려 테슬라에게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아이브스는 주장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역학관계는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환경과 향후 몇 년간 미국 시장에 범람하는 저렴한 중국 전기차 업체를 계속 밀어낼 가능성이 높은 중국 관세 인상과 결합되면서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모두 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거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업계에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규모 그리고 범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보조금이 없어진다면 테슬라와 기존 자동차 업체의 이 간격이, 이 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독주가 완성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멘텀을 잠깐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시고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테크니컬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모멘텀 지표가 나오죠.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멘텀은 너무나 좋습니다.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도 셀을 주장하지 않고 있고요, 중립이 9가지, 17가지가 바이 의견을 주면서 지금은 테슬라를 계속 매수해야 된다, 이런 모멘텀이 등장하는 거죠. 자,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Relative Strength Index가 80.68입니다. RSI 지수가 70을 넘어가게 되면 과매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는요, 과매수를 넘어서서 과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단기간 동안 주가가 신나게 달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예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역 헤드 앤 숄더라고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죠. 따라서 머리랑 어깨가 보이는데 역으로 뒤집힌 삼각형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요, 컵 앤 핸들이 있습니다. 컵 앤 핸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이후에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요, 여러 가지 정고점을 계속해서 뚫고 있습니다. 250, 260 정도에서 한 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뚫고 나가서 300까지 갔었죠. 그리고 300에 있었던 정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는 314도 뚫었고요. 다음으로 남아있는 저항선은 38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고점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엔비디아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논리가 있는지 한번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다. 파이퍼 샌들러는요, 이 반도체 대기업을 최고의 대형주 추천 종목으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곧 출시될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점이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90%를 육박하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의 지위가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시장의 지위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블랙엘 칩이 대량 생산되면서 엄청나게 매출과 수익을 올려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지금은 엔비디아를 팔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하시쿠마는요, 이 종목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를 140에서 175달러로 올렸습니다. 쿠마르의 업데이트된 가격 전망은요, 금요일 종가보다 거의 2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20% 가까이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참고로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는요, 이미 198%나 급등한 상황입니다. 하시쿠마에 따르면요, 우리의 관점은 2025년 AI 가속기의 전체 시장, 이걸 우리가 TA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장의 규모가 약 700억 달러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엔비디아가 머천트 칩 경쟁 업체에 약간의 점유율만 양보하면서 증가하는 TAM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점유율이 90%인데요, 여기에서 약간만 양보를 할 것이다.
따라서 뭐 AMD에 5%를 나눠준다든지 10%를 떼어주면 그래도 80%, 85%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TAM, 즉 시장의 규모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 분석가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의 최신 어닝 보고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요 기술 기업의 자본 지출 추세가 계속 우호적이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메가테크 기업들의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올해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쓸 것이다. 그리고 내년 되면 인공지능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일제히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쿠마르는 이러한 지출 수준이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즉 메가테크 기업들의 상황이 단기 및 중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따라서 1월 분기 및 이후에 2026년 회계년도 분기에 대한 수치를 약간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쿠마르는요, 내년 1분기에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 출시될 예정에 있고요,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의 매출을 이 블랙엘에서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 4월 분기에는요, 초기 하이퍼스케일러의 도입을 넘어서 더 많은 고객이 블랙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메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의 GPU를 사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없어서 못 팔던 게 GPU였는데 그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이 블랙엘을 사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GPU 할당량 확대와 그레이스 블랙엘의 초기 출애량 을 고려할 때 공급 제약이 해결되면서 4월 분기에는요, 블랙엘 아키텍처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추론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이끌어 왔던 것은요, 추론이 아니라 트레이딩, 즉 훈련이었습니다. AI를 훈련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GPU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슬슬 추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GPU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훈련뿐만 아니라 추론 쪽의 애플리케이션이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GPU가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블랙엘이 굉장히 많은 출하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공급 제약이 풀린다. 그 얘기는요,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점점 더 많이 생산한다면 점점 더 많이 팔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월요일에 모간 스탠리 역시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50에서 160달러로 올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매매 전략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주식의 모멘텀은 훌륭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PEG 비율이 1.0을 훌쩍 넘어서요, 1.46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여기 잠깐 보여드리죠. 1.46이잖아요. 자, 물론 1.46은요, 과거 엔비디아의 PEG 2.02보다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1년, 한 2년 동안 엔비디아의 PEG는요, 굉장히 낮았거든요. 1.0 밑으로 떨어진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상승세, 성장세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높은 PE 레이쇼를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따라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입니다. 다음 주에 어닝 결과 발표되면 가이던스를 조정할 텐데, 이때 만약에 미래의 성장 추세가 조금 더 가속화된다면 PEG에서 G, 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PEG가 1.46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미준 멤버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의 후기를 하나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후기는 캐나다에서 미국 장으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짧은 글입니다. 처음 주식 투자할 때 무엇을 보고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할지 모르는데 올려주는 기사를 보고 많이 배웁니다. 무엇보다 항상 꾸준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멤버십 가입이 전혀 아깝지 않네요. 저는 아마도 내년에도 멤버십을 이어갈 것 같네요. 라고 아주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게임하는 강쥐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주식 시작하면서 가입했습니다. 사실 주식 가진 것도 없습니다만 멤버십 정보를 보면서 여러 정보를 알게 되면서 좀 개안되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개임하는 강지님께서는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데 그런데도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신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한두 종목이라도 소액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조금 더 관심도 많이 가고 공부가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투자 자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간 동안 미주은 채널 그리고 미주은 멤버십으로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